안녕하세요. 복진울입니다. 매년 4월에는 기초연금이 반영되는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탈락 이유로는 세 가지인데요. 소득의 증가, 부동산 자산 증가, 금융재산의 증가 등의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탈락될 수 있는 안타까운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될 만한 정보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움되는 좋은 복지정책 알려드리오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초연금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요.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르신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65세의 어르신이 대상으로 지급되는 최저생활 보장 수준의 연금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천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4월부터 소득 인정액이 증가해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지방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되며 이 금액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기준을 넘어서 중단될 수 있는 이유로는 첫 번째, 소득 증가인데요.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므로 세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08만원을 초과한다면 많지는 않지만 소득 인정액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근로소득을 조절하시는 것도 기초연금의 감액과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에서 나오는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자산의 증가인데요. 기초연금에서 반영되는 일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올해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2022년에 공시가격이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2022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4월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거의 다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1억 원 상승했다고 했을 때 1억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33만 3,333원으로 약 33만원 정도의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고 5천만 원일 경우 16만원, 2억 원이 올랐다면 66만원 소득 인정액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늘었으니 그냥 집을 처분하고 전세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실 텐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을 처분하는 것은 기초연금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초연금에는 재산을 산정할 때 일반 재산인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이 시가 표준액은 보통 시세보다 20에서 50%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의 효과가 있어서 실제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 5억짜리 집을 처분하고 전세로 옮긴다고 하면 5억을 자가로 보유하셨을 때 기초연금 반영되는 재산은 5억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약 3억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전세 보증금의 경우 5%만 기본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3억 아파트 전세로 간다고 해도 3억의 5% 1,500만 원만 공제되어 2억 8,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같은 5억으로 비교해 볼까요? 5억짜리 자가를 보유하셨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시가 표준액 약 3억 정도의 재산으로 반영되는 반면 5억 전세는 5% 공제 후 4억 7,500만 원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셨을 때와 비교하면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팔고 현금화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에는 불리합니다. 이유는 마지막인 금융자산의 증가 때문인데요. 금융자산의 경우 공제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이죠. 금융자산으로 5천만 원이 있어도 5억이 있어도 공제되는 금액은 딱 2천만 원입니다. 시세가 5억인 집과 금융재산 5억을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으로 계산해 보면 시세 5억인 집은 시가 표준액 3억 정도가 반영되고 여기에 다시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의 지역별 공제를 해 주는데요. 서울에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시가 표준액 3억 원에서 지역별 공제금액 1억 3,500만 원을 뺀 뒤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55만 원이 됩니다. 시세 5억짜리 집이 소득 인정액으로 55만 원이 반영되는 것인데요. 이번엔 금융재산으로 보게 된다면 금융재산 5억 원의 경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고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60만 원이 되는데요. 5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으로 160만 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정리하고 전세로 옮기거나 금융재산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연금에 불리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안내드린 3가지 소득 증가, 부동산 자산 증가, 금융재산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